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곳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마치 이제 격언처럼 여겨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삼성전자는 결국 사두면 오른다. 우리나라의 다른 주식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장투하면 무조건 오른다 라는 게 법칙처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9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고.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사면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사두고 묻어두면 오르잖아.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무지성으로 사서 기다리면 오른다 라고 하면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요즘 왜 안 좋지? 표면적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HBM 반도체 얘기잖아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삼성전자 그게 계속 밀리고 있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뭐 D램 쪽도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다. 수율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산업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과거에도 똑같이 존재했었어. 한 5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 뭐냐면 애플에 비해 삼성은 애플은 이제 이노베이터니까 혁신을 주도하는데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는 되지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비전이 없다. 그래서 삼성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다. 그때 당시에 뭐 100만 원 돌파했을 때 100만 원은 고점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간 거죠?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치면은 400만 원이 넘게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 100만 원일 때부터 기술력에 대한 문제, 뭐 혁신에 대한 문제, 산업을 주도하는 문제, 그건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 유일한 원인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큰 문제로 보여지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들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인력, 사람들의 문제.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로 여겼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 어디야? 현대차. 현대차는 반도체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옛날에 현대도 만들긴 했지만 그 현대가 만들던 그 반도체가 지금은 하이닉스잖아. 사람들이 하이닉스를 더 선호한다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급여가 더 높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급여가 더 높고 복지도 더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부족한 그 본봉을 채워주는 성과급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PS라고 하는. 그런데 그 PS가 그거는 고정이 아니잖아. 매년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그 PS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PS를 합쳐도 하이닉스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왜 여기를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이직이 가능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삼성보다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퀄리티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처음에 뭐라 그랬지? 결국 사면 오른다였잖아.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해 보라고. 5년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났을 것 같아? 5년 삼성전자급이면 뭐 5년에 거의 2배 정도는 돼야 되잖아. 2배는 고사하고 수익률이 30%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5년 수익률이 30%대라고. 그러면 대략 한 4, 5년 전에 비슷한 체급을 갖고 있었던 TSMC는 어땠을까? 뭐 나름대로 라이벌이었잖아.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냐 메모리 반도체냐 이제 사업이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그리고 시총도 비슷했고 지금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아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2배 이상 높아졌어.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더 선호하는 회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다 수익으로 돌아온다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은 더 큰 위기라는 거야.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냐? 여기에는 또 기술의 발전이 관련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 지금 올해 우리나라처럼.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다는 거야? 그래,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할까?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엔비디아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엔비디아 살까? MS를 좀 살까? 애플을 살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하나의 어플, 그러니까 하나의 증권사 어플 안에서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 LG전자 이런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MS, 구글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과 경쟁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냐는 거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크다. 예전에는 국장 위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썩어도 준치라고 삼성전자 사는 거야. 사두면 오르잖아. 지금은 좀 빠져 있지만 사두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해외 투자가 흔해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쉬워지고 간편해지면서 굳이 삼성전자 하나만 바라보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기에 저가 매수의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도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지. 엔비디아 1300불 갔다가 이제 1300불이라고 하면 안 되지. 130불 갔다가 100불이 됐네? 엔비디아 싸다. 사자.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D램의 문제, HBM 반도체의 문제, 뭐 하이닉스와의 경쟁, 뭐 국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 이런 거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 그런데 그 주가를 떠받치는 매수세가 끊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편견과 다르게 지난 5년 동안의 삼성전자 주가는 채 50%도 상승하지 못했다.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 그래프를 장기 그래프를 확인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야. 과연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살 이유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는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미국 장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결국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지. 그런데 투자자의 마인드로서는 지금 기준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생각이에요. 질문 없으면 수업 끝.